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오늘 집대성에서는요,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역 분석 시간에는 강남구 논현동과 서초구 서초동, 그리고 성동구 옥수동과 동대문구 전농동에 대해서 다시 한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026007-833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이라든가 증축, 내부 구조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임대인이 좀 소득을 많이 또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내용들로 꾸며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법, 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불법이다 하면 법을 좀 벗어나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도 비일비재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들이고요. 관행처럼 실제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연립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불법으로 또 위반으로 많이 했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불법이나 위반 건축물이 있느냐, 네 가지 정도 됩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이건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이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근생빌라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세대 주택의 한 2층에서 3층까지를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 준공을 받은 후에 내부 구조를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분양받거나 내가 매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주택을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세 포함도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 상층부에는 다중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이걸 배치해서 복합 용도로 건축을 일단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몇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런 형태로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중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조 사선 제한, 도로 사선 제한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1조 사선 제한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 보통 다세대 주택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긴 부분이 4층과 5층이 실제로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4층과 5층에는 베란다가 어떤 방해라든 간에 베란다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현재 내부 구조가 아니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현재 증축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칸막이를 하고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거기를 방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에도 상당히 또 크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형태가 바로 불법 중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불법 위반 건축물이 대부분이 다 불법 중축입니다. 이게 실제로 테라스를 주택으로 또 증축을 해서 칸막이를 치고 방으로 개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불법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 쪼개기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방을 하나로 허가를 받고 현재 실제로 준공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방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복층으로 허가받은 세대를 내부 계단을 통해서 철거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복층식 구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복층식은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계단을 또다시 준공 후에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법으로 내부 구조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달콤한 유혹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불법 내부 설비 변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원, 이런 고시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내부 방 안에는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취사 구역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다중주택의 가스레인지라든가 취사 시설을 방마다 배치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부에서 정말로 적발되지 않는 한 이게 정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 불법 증축 같은 경우는 현재 적발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무단 용도 변경이라든가 내부 구조 변경이라든가 불법 내부 설비 변경 같은 경우는 내부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발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붉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저 주택이 아니고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칸막이를 치고 저기다가 방을 만들어서 현재 실제 임대를 놓는 거죠. 주차 시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했다. 그다음 불법으로 증축은 보시게 되면 현재 아래쪽 현재 내부 외벽과 위쪽 외벽이 다르죠. 준공 후에 실제 이 공간은 뭐냐면 이 공간 자체는 대부분 다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로 나눠져 있는 일조사선 때문에 옆에 건물과 나왔을 때 햇빛이 가리는 부분을 조금 더 방해하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안 됩니다라고 준공 허가를 받아주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받은 후에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불법 내부 구조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세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 준공받은 세대는 6세대인데 여기를 방을 101호와 101호를 만들어서 또 쪼개고 여기도 방을 2개 만들고 5층, 현재 3층 같은 경우 방을 3개를 만들어서 현재 소형주택, 실제 원룸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뭐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임대를 놨다는 얘기겠죠.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방 6개짜리가 현재 개수로만 따지게 되더라도 14개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 수익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흥행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도시 가면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이제 외곽 지역가도 많이 있을 테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불법 증축이 더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 건축물에 이제 관련된 법령을 보게 되면 말씀드려도 공급자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세입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대 수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건축물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만 현재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 자체를 임대 놓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 건축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불법이 현재 적용되지만 임대를 놓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제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과거 법령상을 보게 되더라도 시정명령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건축법 제정이 1967년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년도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온 거고요.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급 거부 사항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공급 거부 조항 신설은 이거 뭐냐면 공급을 이제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거나 의뢰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거는 현재 건축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급 거부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현재 2006년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자,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재 어떤 형태든 간에 뭐 각자가 이득이 또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계속 이어져 온 거고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밖에 없는 현재 형태를 보게 되면 과태료 규정이 현재 실제적으로 1986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그게 이제 과태료만 부과를 하다가 이행강제금까지 현재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바뀐 것 뿐이고요. 92년도에 바뀌었고요. 소규모 주택 완화 규정 신설을 해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말자. 뭐 이런 형태로 또 갔던 법령상 2000년도에 또 발의가 됐던 때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 가게 되면 경감이라든가 가중 규정을 도입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법령까지 개정이 됐고요. 가중 범위가 상향된 거는 2020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4년밖에 안 됐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가중 규모,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가중 규제,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현재 과거 시장들, 2000년도 이전 시장들은 정말로 그런 불법 행위가 정말로 횡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이 실제적으로 불법 또 위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배경에는 당연히 임대 수익입니다. 임대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현재 공급하는 입장,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방조계획을 통해서 임대 수익이 증대된다. 용적률, 실제적으로 용적률은 다중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현재 관련된 법령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 실제적 연면적이라든가 세대수, 주차 대수 이런 걸 피하면서 완화된 건축 규제를 적용받아서 실제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적당한 법에 규정된 상태에서 준공을 받은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차 대수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받은 상태에서 다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세대수 늘어났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주차난이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매도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형태로 현재 진행을 했고 여기서 수익률이 더욱더 많이 나옵니다 한다면은 사고자 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익을 거둬왔던 사람들을 또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그만큼 실제로 현재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설계, 개발, 건축, 그다음에 소유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통합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불법 기법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죠. 외부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 한 내부 구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점검이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항공사진을 찍으면서 그 지역의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외부에 드러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그 세대 내부 구조 변경이라든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단속률이 22.2%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는 오로지 항공사진을 통해서만 불법 건축물 외부 확장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2006년도에 공급 거부 조항이 사라지면서 실제 이행강제금이 주요 조치 수단이다.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고요. 벌금을 계속 내는 겁니다. 현재 실제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벌금만 내면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벌금만 낼 수밖에 없는 벌금 이외에는 어떤 조치 수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그 비율을 따지게 되면 현재 불법 건축물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동작구에는 한 20% 되고요. 광진구에 18%, 중랑구에 18%, 강동구에 18%, 송파구도 한 14.4% 정도 됩니다.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방도시에 연립주택이 많다 보니까 평택시, 그다음에 중구, 그다음에 동작구, 강동구, 동대문 이런 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불법 건축물이 얼마가 되는가는 실제 한눈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법 건축물의 임대 문제는 실제적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주거로 바뀌게 되죠. 또 창고가 주거시설이 됩니다. 또 불법 증축을 통해서 베란다 증축이라든가 옥상 증축, 주차장을 또 주거로 활용을 하고요. 불법 내부 구조 변경에서 현재 방조객이라든가 공용공간에 실제로 다른 거를 설치한다거나 또 불법 내부 설비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에 관련된 규율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행위로 해서 당신은 왜 불법 위반 건축물에 임대를 놨습니까? 가서 그 명목을 가지고 법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만 위반 건축물이다 해서 과징을 하지만 그 외 임대 행위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관련된 규정 사항이 없다. 이걸 보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소음이라든가 단열 또는 거의 채광, 환기, 그다음에 소방이라든가 피난, 주차는 가장 큰 문제고요. 면적이 없어지죠. 방이 줄어드니까요. 주차장,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사선을 제한받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준공받고 그렇지만 이미 막아놨기 때문에 일조량은 당연히 침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이 보호가 안 될 수 있죠. 실제 불법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전세보증금 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거비 지원 이용 제한, 전세세기 피해 지원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현재 불법에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과징금을 매기느냐 시정명령을 60일 정도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정 독촉을 30일, 90일이죠.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가 30일, 그 다음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 이후에 30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90%, 무허가 건축은 100%, 무신고 건축은 70%. 해당되는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 계산은
불법 건축물 면적을 따져가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얼마나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 면적 곱하기 얼마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과징금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2019년도 4월 이전에는 5회 1년에 한 번씩 5년 정도만 내게 되면 이건 양성화 시켜줬습니다. 2019년도 이전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19년도 4월 이후부터 중국내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조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건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위반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실제적으로 현재 5차례 특별법 시행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양성화 특별 기간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성화 기관을 통해서 그 해당 면적을 또 포함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행강제금은 원상 복구될 때까지 무조건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행 강제금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재정비 지역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양지역 2번 출구 인근이고요.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광순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재정비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빠르게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들에 지분 투자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뭐 거래산정 기준일이 또 언제인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조합원 위치를 내가 언제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현재 따져보셔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전화나 문자 상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007-8336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함께하는 지역 정보 오늘 만나볼 곳은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3룸 구조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급 면적은 약 45.91제곱미터에서 93.22제곱미터로 상회하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강남구 논현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위치를 보게 되면 언주역에서 도보 3, 4분 정도 거리의 매물이고요. 실제적으로 전철역을 보게 되면 2호선 역삼역, 아래쪽에 강남역도 더블 역세권이죠. 거기에 신논현역, 여기도 더블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강남에서 신사 노선까지가 분당선이 또 실제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또 논현역부터 현재 학동역과 연결된 7호선, 전철역이 실제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지역이고 반포와 시구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또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테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전철역으로 2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 편의시설 보게 되면 강남역까지도 현재 도보를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영동시장, 먹거리시장,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현재 대형 백화점부터 해서 편의점, 편의시설들, 그다음에 현재 면세점이라든가 교통시설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직장 구조도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현재 유동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언주역 주변은 현재 실제 상업지 용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지 용지를 좀 더 늘려주고 거기에 연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종상향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주거지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차병원 의료특구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4, 5년 전부터 현재 이 주변에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빌딩 특히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 건물들이 대부분 다 의료시설 관련 시설이라든가 관광 호텔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직장 구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더욱더 포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삼성동 일대에 현재 가장 크게 개발되고 있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여기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탄천과
송파까지 연결되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공원 개발하고 지상층도 같이 개발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또 옮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이제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냐 아니면 나누어서 세계동으로 들어갈 거냐 아직 타입은 안 된 상태지만 어찌됐든 현대자동차가 옮기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리는 스포츠 특화, 국제 업무,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 현재 역사 공간이라든가 전통문화 체험까지 같이 연결된 상층부 개발에 지하 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변에 GTX A노선 공사가 굉장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지하6층까지 같이 개발하고 위례신사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에 현재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된 지역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원주역 3분 초역세권의 평지 입지고요. 강남과 서초, 뭐 이쪽 삼성까지 연결되는 풍부한 임차 수요가 현재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그리고 투자 가치 상승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가 2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이 7천에서 9천만 원이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1억 6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잡게 되면 1억 3천에서 1억 9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웨이버스 부동산 목지도로 이 지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시된 지역이 언주역 인근이고요. 언주역 인근은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편리하고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삼성동발 호재,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의료 클러스터 등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들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만나볼 지역은요. 서초구 서초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입니다. 테라스 별도의 일체형 상가 소개해드립니다. 공급 면적은 약 130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체형 상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양재 초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리 약 50초 정도 거리에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전용면에서 30평 정도 갖춘 1층에 있는 상가 매물이고요. 아래쪽에 봤을 때 우명 R&CD 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같이 연결되는 서초 IC 구간이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GTX C노선이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더블 역세권에 이전 트리플 역세권, 전철역을 3개를 갖추는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되는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대치동 재건축이라든가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역삼, 그러니까 오른쪽이 역삼, 왼쪽이 현재 서초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도보로 또 이용 가능하고요.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주변에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건축 단지가 이제 5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재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더욱더 많은 업무시설, 유통시설이 만들어지는 강남대로와 연결된 지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역과 강남역 일대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보험사라든가 대형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벤처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강남역에서 또 역삼 신논현까지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유통시설들이 많고 유동과 워낙 많은 지역이다. 역세권 강남역 권역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도 권역이 좀 워낙 좋은 양재 역세권이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미 이제 예산 편성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양재 IC부터 현재 한남 IC까지고요. 서초 IC부터 반포 IC 구간이 복합 문화 예술 시설, 연구 개발 시설, 주거 상업 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변에 서초 구청사까지 복합 개발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GTX C 노선의 의정부부터 군포까지 연결된 라인에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이다. 이건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 이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 특히 서초구청을 끼고 있는 양지역 같은 경우는 화이트 존으로 얼마 전에 지정이 됐죠. 이거는 용도,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앞으로도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업무라든가 아니면 업무시설, R&D, 복합 환승센터, 쇼핑, 판매점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주변들의 인구를 굉장히 끌어모으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우면 ICT 조성 계획은 당연히 굉장히 큰 규모로 지정되고 있고요. KT, LG, 삼성 같은 건 대기업, 현대까지 연결되면서 연구원 단지와 일반 직장인들까지 중소기업 연구소 밀집 지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유동인구나 어느 정도는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육세권이 이제 전철역에서 50초 정도 거리고요. 개발호재의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높죠.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자영이라든가 임대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을 8억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요즘에 금리가 좀 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가 투자하시는 분 좀 관심 가져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6007833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영신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집 보러 임장 다니기 참 좋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나 저러나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들은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까지는 좀 보합권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하더라도 내 집 마련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입지 좋은 곳 찾아서 그래도 좀 선점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처분하고 사람 많이 몰리는 곳 그리고 인프라 좋은 곳으로 좀 옮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서울권 내에서 과연 어떠한 지역들이 좋고 투자를 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권 내에서 함께 좀 살펴봐야 될 지역들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오늘 김원준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먼저 성동구 옥수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개해드립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옥수역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약 9.3제곱미터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 선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죠. 옥수동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신문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에 대한 신문 기사들 나와 있습니다.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올림픽 선수기자촌 상계주공 등 재건축 상가도 일단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택수 안 잡히고 세부 단위 확 줄고 아파트 입주권 받는 사례가 나오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몰린다라고 합니다. 재건축 단지,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자, 30년 넘어가고 상가들 같은 경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하니까 사실 30년 넘어가도 살만한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대적인 수선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자체가 더욱더 낙후되고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썩은 상가라고 하는데 자, 새 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까? 자, 지금 서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대부분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분 조그만한 것들만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아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입주권을 안 준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자,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비를 줄이면서 아파트 조합원들과 상가 조합원들의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입주권을 받아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렇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럴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들한테 보통 선택권을 주겠죠. 상가로 다시 받아가든가 아니면 입주권으로 받아가되 일반 분양분의 가격으로 가져가든가 또는 아파트 조합원 가격인데 거기서 일부 금액을 더 부담을 해서 입주권을 가져가라. 자, 이런 식으로 협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관이 그러니까 정부나 행정부가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들끼리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끼리 개인들끼리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정관 조정을 통해서 입주권을 받아가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안 나올 건 안 나온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재건축은 다르다라는 거. 뭐 서초구에 대한 이야기, 뭐 산정 비율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뭐 결국에는 상가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 잠시 뒤에 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금 대출 등 규제에 목돈이 주택 대신 노후 상가로 선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상가다 보니까 일반 거주용 부동산과는 세법에 대한 체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살펴봤을 때 일반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와 그 괴리가 상당히 좁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거의 매매가격만큼 올라가고 있다. 이거 현실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아마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만 실제로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시가격을 책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실제로 공시가격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가를 갖고 있다가 우리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바로 이 공시가격도 상당히 낮다 보니까 세금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주용 부동산 대비 매매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은 뭐 2, 3억짜리 상가를 증여를 해서 해준다 하더라도 내는 세금들, 증여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역시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가들, 소형 평형대 상가들이 어린 자녀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세테크와 자산 증식을 시켜주고 있다는 점.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시간 걸려도 상관없다. 자녀 증여 목적. 그렇습니다. 자,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향후 합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서 자녀들 명의로 이렇게 해주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 투자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가 갖고 있다고 해서 청약통장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청약은 청약대로 노리고 재개발은 재건축대로 노려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따로 개발도 가능하다. 자, 이거는 상가의 입지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 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럴 케이스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현상 벌어진 투자 뭐길래 바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신문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진행이 됨에 따라서 프리미엄 붙어가는 속도 상당히 빠르다. 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최근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지역 있죠. 분당. 이것도 상가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서울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을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상가 쪼개기 금지 서울 강남 목동 재건축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지금까지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유가 이제 자기가 쪼개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가를 이렇게 여러 칸으로 쪼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행정관처에서 이거를 다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소형 평형대의 상가들은 더욱더 만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소형 평형대 상가들 인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국토부에서도 상가에서 아파트로 분양을 금지하고 쪼개기 방지 예고를 했는데 상가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국토부에서 아무리
표준 정관을 발표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나서서 이걸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관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맞춰야 되지만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바로 이런 개인들의 재산을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건축 기대 단지 내 상가 인기 1제곱미터당 최고 1억 5천까지 올라간다는 뭐 신문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했죠. 자,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재건축 진행할 때 상가의 동의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재건축의 시작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들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의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 성동구 옥수동 지역입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가는 옥수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자, 용산구 한남동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용산과 바로 붙어 있고 주변 일대 재건축 사업 이미 진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대 한강변 일대에 어떻게 변화될지 아시죠? 자, 서울에서도 계속적으로 한강변 일대 개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한강변 일대 지역이 가장 부촌 지역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중에서 또 동호대교만 건너가게 된다라면 압구정동 위치해 있습니다. 다리에 그 인도도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로 여기 건너가서 여기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바로 백화점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동구 옥수동 지역입니다. 최근에 집값 역시 계속적으로 신고가 찍어 나가고 있고요.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거래 내역들을 살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용산권의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강남에 있는 편의시설들과 다양한 직장 편의시설들 모두 이용이 가능하면서 자, 3호선 강남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경의중앙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 약 400m 정도를 끼고 있으니까 미래에 재건축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쁘게 나올지 큰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청장 같은 경우도 이 일대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시설들과 상업시설들 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 일대 업무시설이 조금 부족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강남으로 출퇴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주변 일대 같은 구 내로도 출퇴근이 가능한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투자를 할 때에 대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는 현재 용적률이 낮은 게 좋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용적률이 낮을 경우 그 가격은 더 비싼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그래도 낮은 게 좋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형성이 된 게 용적률을 더 많이 받겠죠. 자, 그리고 재건축 시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좋은데 자, 어디가 좋느냐? 바로 역 주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 역 주변 지역을 통해서 다양한 용적률의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그리고 다양한 높은 높이의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최대한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역에서 가깝고 미래의 가치 높은 곳 투자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시설이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당연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강변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산권역이고 자, 그리고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인근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강 명품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니까 그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압구정동 지역 이 곳도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그리고 윗구정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옥수동 지역도 어떻게 큰 변화가 거쳐 나갈지 큰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권 확보로 조합 자격 및 세테크도 가능하다.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향후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 역시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이 절대 뭐 협조가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재건축 반대를 하셔도 되는데 자, 그렇지 안 하고 다시 한번 또 상가로 받아서 사업을 또 영위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금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일대 시세 2억 9,900에서 3억 초반대, 약 3억 정도 금액으로 땅 2평에서 약 3평 정도의 지분을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없이 뭐 15에서 16만 원 정도, 월세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최근에 대출 규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개인 신용도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는 점 좀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돈으로 서울 내에 재건축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러한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놓고, 자, 지금까지 이러한 상가들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웨이버스 부동산 복지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옥수동입니다. 자, 옥수동에 체크된 곳이 옥수역 인근입니다. 3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한강이 또 한강을 끼고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이 단지 내 상가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절세 효과와 더불어서 재건축 투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 지역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만나볼 지역은요. 동대문구 전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는 청량리역 부부 5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고요. 지역의 시세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선입니다. 전농동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청량리역은 많은 분들이 아는 지역이실 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한 곳이 그 지역의 전농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역 이름에, 지역 이름에 리가 들어가면 좀 시골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뭐 좀 낙후된 지역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10년 전의 이야기고요. 자, 지금 이 주변 일대 대대적인 개발들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65층짜리 아파트들이 줄 서서 들어선 지역, 59층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그 옆에 역시나 줄 서서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주변 일대 초고층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보다도 더 높은 건물들이 이 주변 일대에 쭉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 청량리라는 지역 동북권역의 중심지로서 바로 계속적인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많은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입지 좋은 그런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로는 이 주변 일대 상황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뭐 지도를 보고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 잘 갖춰져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가지고 주변에 아직까지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뭐 장도 한번 보시면서 주변 상권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입점해 있고 어떠한 대규모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량리역입니다. 주변 일대 이미 다양한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을 했었던 지역이고요. 자, 전동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자, 새 아파트들 이미 10년 전에 높게 들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지역 청량리역 바로 오른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철도 옆에 붙어 있는 곳이 9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 그리고 그 옆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바로 10구역. 자, 10구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이 8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10구역과 그 주변 일대 한번 환경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8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재개발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로서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임대 아파트가 좀 많이 나오니까 이건 단점이긴 하지만 역시나 가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많이 붙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 10구역이라는 위치는 청량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립대 사거리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 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하나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청량리역과 서울시립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10구역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재개발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준 아파트 가격대가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였습니다. 자, 내 땅을 3, 4억 정도 되는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받아서 내놓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개발이 취소가 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 일대 아파트 가격대들이 이제는 많이 높아져서 개발을 추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래 행위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 반대하셨던 분들도 팔고 나가신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주변 일대 개발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지역이다라고 전농동, 전농 10구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이야기하니까 노후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지금까지 예전의 그 10구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노후도가 주변 일대도 점점 커져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조금 다른 범위까지 더 넓혀서 가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변 일대, 바로 서울시립대 바로 앞에 여기 하나 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청량리까지는 약 10분 정도 거리니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으면서도 사업성도 나쁘지 않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곳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아파트 올리게 된다면 아마 볼만한 높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RTX 청춘선과 강북횡단선은 예타 실패. 면목선은 예타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는 약 26년 정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집 앞에 또 여기 하나 생기니까 이러면은 역세권 개발 계획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역세권 개발 계획을 노려서 조금 뒤에 추진을 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TX 강릉선과 KTX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과 그리고 GTX 2개 노선, SRT도 말이 나오고 있고요. 자, GTX 2개 노선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GTX 2개 노선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자, 면목선 재정 사업으로서 정부의 돈으로 사업이 추진합니다. 자, 바로 얼마 전에 예타 통과했으니까 개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2개 노선 들어가는 곳, 청량리, 강남 삼성, 그리고 서울역. 자, 이 세 주변 지역들은 어떤 거를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자, 강남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고 서울역 주변도 역시 용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투가지구로서 사실상 지금 쉽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일반적인 빌라 하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 금액대가 보통 4억이 넘어가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청량리 아직까지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곳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지역 어떤 거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주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풀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개발 반대하시던 분들도 피해 받아서 팔고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게 나와 있느냐? 건축 허가 착공 제한 지역으로 2022년 1월부터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쪼개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세대 물건도 많지가 않은 지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혐오 및 노후 시설이 초고층 아파트로 변한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곳들, 자, 지금 현재 19역의 모습인데, 자, 이러한 1층 내지는 2층짜리 단독주택들의 모습들 많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한번 큰 기대해 보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자,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에 대한 이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 19역입니다.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리는 청량리역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 자, 그리고 서울 내 가장 많은 철도와 지하철을 보유하게 될 청량리역이라는 점. 혐오시설과 노후시설이 65층, 초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대 및 청량리역 주변 일대에 회사의 입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4억 7천에서 약 4억 9천대,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약 2억 전후의 금액대가 발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세도 가능한데 월세보다는 전세 놓고 장기적인 개발 세워서 앞으로 재개발 일어날 지역에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 웨이버스 부동산 복지도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바로 전농동입니다. 지금 표시된 곳이 청량리역 인근이고요. 재정비 구역이죠. 재건축과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입니다. 10개가 넘는 노선이 청량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도가 높은 만큼 개발에 대한 압력과 진행 속도도 빠르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